그래서 이건 사실 좀 뭔가 계속 담론, 토론 이런 거여가지고 뭔가 좀 예쁘게, 원래 예쁘게 정리하는 거에 자질이 없지만 그렇죠. 더 자질이 없어. 그쵸, 다 들렸습니다. 아, 네. 계속 와있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저희가 좀 생각을 나누는 것에 의의를 가지고 제 거는 제가 시간을 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지 않게. 그리고 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사실 그들 중에 탑 오브 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애널리스트들을 관리를 하시는 분들, 그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 네 분이서 거의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크게는 이제 신중론과 강세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듣다 보면은 신중론은 한 분이었던 것 같고 강세론이 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신중론에서는 그냥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많고 뭐 앞으로 좋아질 기업은 많지만 이게 밸류에이션상 이게 주식 지금 좋은 타이밍이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주식이 싸냐 비싸냐의 문제 거기서 지금 전혀 싸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 했었던 것 같고요. 강세론에서는 이제 세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뭐 금리나 통화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식 시장에서 이미 이제 너무 익숙한 소재가 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이미 해소되었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제 수요 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뭐 투자나 고용 회복이나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적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 오늘 오건영 씨 이야기 마지막 네, 글과도 조금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선순환적인 구조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분이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주가 하락은 이제 실적 장세를 대비하는 기간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세익 전무님 맞나요? 대표님? 전무님도 이제 뭐 11주 동안의 조정이 왔고 이제 신중한 조정을 보였고 이제 4월이 이제 3월 15일 이후부터 계속 실적이 이제 발표가 돼야 되니까 4월, 5월부터 실적 시즌이 오고 실적 시즌이 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투자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한용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어떤 여기에 근거들을 보시면요. 이게 IMS 제조업 지표도 지금 거의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고 PMI 지수도 지금 사상 최대를 찍고 있고 IMS랑 PMI 같은 거죠. 네, 아무튼 네, 제조업 지수가 지금 사상 최대를 찍고 있어서 이게 그냥 어떤 일시적인 그런 지금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물가 지수 역시도 이제 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것도 보았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다 안정화되어 있고 네, 이러한 뭐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네,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오건영 씨 사실 유튜브를 먼저 보고 오건영 씨 걸 보고 다시 이걸 정리하면서 봤는데 그 WTI 그 성장 그 물가 지수를 측정할 때 오건영 씨가 좋은 두 가지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원료 기름 네 기름 그 WTI 그 기름과 그다음 하나가 뭐였죠? 네, 달러 가치였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WTI 가격이 4월이 지금 가장 피크다. 추세적으로 가장 피크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어떤 근거로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좀 약간 저는 반대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승장을 설명하기에는 좋은 지표인 것 같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뭐 작년에 대비했을 때는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플러스라서 이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을 끌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세장의 어떤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조정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시장이 색깔이 바뀌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주가 사실 하락했지 다른 주들은 하락하지 않았다. 이 조정 장세에도. 그리고 근데 그거는 좀 미국장을 봤을 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미국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성장주들은 하락을 많이 했지만 그 외의 주식들은 사실 그렇게 하락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성장을 했고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했던 종목은 저는 없었지만 막 그렇게 하락을 했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한국장은 근데 3월 코로나 때 대부분 그 성장주들이 지수를 많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 더 많이 출렁였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고, 그래서 그게 사실 조정처럼 보였겠지만 이건 조정이 아니라 색깔이 바뀌는 과정이었다. 종목이 바뀌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거는 다시 그때 저 앞부분에 저희 금리랑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 고밸류에이션이 되어 있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위험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금리 논란이 있는데요. 네, 이거 이제 주식시장은 사실 이분 말이 사실 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박세익 팀장님 말이 맞는 것 같긴 한 게,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계속 봤었잖아요. 10년물 국채 금리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막 보면서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 정도 막 2% 안에서 노는 거는 사실 이분 막 의미 없는 논쟁이다. 이거는 얘기해봤자 별로 그렇게까지 주식시장에 크게 막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뒤에서 돌아봤을 때는 그냥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경험을 막 0.1%씩 올라갈 때 그때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뭔가 위협을 많이 느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돌아서 보면은 그게 대세를 바꾸는 금리의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게 성장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로 움직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뭐 2.5%까지 간다면은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밸류가 높이 쳤던 기업들, 그러니까 성장폭이 성장하지 않는 성장주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성장주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시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관해서 연준에서 이제 분명한 가이던스를 줬다고 했는데, 최근에도 이제 조금 이야기를 좀 바뀐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2022년에 이제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포지셔닝을 달리 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다음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발표 전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실업률이 4.5% 넘지 않으면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게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500만 명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추산해 보면 월별로 40에서 50만 명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초황일 때도 20만 명밖에 고용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그 1년에 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이제 연준의 움직임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죠? 최근에 이게 뭐 나오기 전에 지표라고 하는데 최근에 가이던스 어떻게 바뀌었나요? 오건영 씨 이번에 발제하시는 분 누구죠? 전데요. 저 봤는데 그런 건 따로 엄청 다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았는데요. 경제 성장, 아니, 인플레이션 정도만 2% 목표로 한다 있고 이런 코어 PC 디플레이트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지표 얘기는 없었는데, 그 포지셔닝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 지금 2021년이죠. 2021년 4분기에, 네. 4분기의 어떤 상황을 보고 맞아요. 2022년에 다시 재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 했던 맞아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수치 같은 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그 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보면은 뭐 전혀 재포지셔닝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았는데, 오늘 그 글을 읽으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면 이제 주도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플랫폼 기업은 아직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세익 전문은 뭐 군대 간 조카에게 카카오를 사라고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도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2, 3 부모님께 어떤 주식을 추천해야 된다면 저도 제 생각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를 할 것 같고 이번에 네이버에서 메가버스 같은 것 비슷한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난리래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네이버의 자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 이제 철강화학 조선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잘 많이 이미 알고 있었던 지금 철강화학 조선 많이 웃고 계신 분 있잖아요. 저기 오쇼님이라고 네, 철강 들어가서 네, 웃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저 실적이 잘 나는 주식들은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실적 성장주를 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재료에는 수급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반도체나 배터리나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이 계속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반도체나 배터리가 지금 조정 중이긴 한데, 나중에 제가 에코프로비온 얘기하면서도 좀 배터리 얘기를 할 거지만, 네, 이렇게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주식들은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조금 약간 이머징 마켓에서 굉장히 네, 유입이 많은데 한국 시장에 대한 유입이 계속 줄고 있어서 이건 조금 안 좋은 얘기인 것 같긴 많이 안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해요. 한국 주식은 사실 특히 좀 몸집이 크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고 사실 근데 하나 호재가 있는 게 주말에 저희 연기금에서 1% 주식 그 보유 비율을 늘려줬거든요. 한국 주식에. 그래서 더 이상 연기금에서 한국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대요. 지금 연기금에서 계속 주식을 팔아가지고 계속 주가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슬픈 일이다. 그리고 개인도 지금 4조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개인도 지금 예탁금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으로 다 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극복을 하고 4천을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그때 뭐 삼성전자 얘기도 사실 나오고 삼성전자가 사실 모든 저희 주식 시장을 많이 좌우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LG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래서 큰 실적주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1단계의 바탕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첫 번째 단추는 잘 끼워졌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의 상황을 봤을 때 삼성전자에서 9조 3천억이 나왔죠. 그래서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2분기에는 유럽이 회복이 될 거다. 그래서 좀 유럽 쪽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증설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익을 좀 만끽하고 싶다 이러한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지만 증오하는 주식이 있죠. 네, 증설은 안 하고 이익을 아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얘가. 그리고 조언을 하면요. 뭐 1년 동안 이제는 몇 개월만 먹고 뭐 다 먹을 수 있는 장 끝났다. 그러니까 몇 개월 먹고 몇 개월은 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빚을 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데 저희랑은 뭐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산업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탄력적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경기가 일어나면은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어떤 주가가 올라갈지를 잘 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스토리나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은데 착착착착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행주에 관해서 이제 뭐 여행을 갈 건데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뭐 여행을 갈 건데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동양인에 대한 어떤 혐오가 많고 그러다 보니 동양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을 가기는 힘들 거고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뭐 이런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런 특화된 어떤 상품들을 보거나 여행을 보거나 거기에 좀 더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찾은 종목이 있고 그건 나중에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링크는 달았는데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을게요. 네, 혹시 여기서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신 거 있으면 하고 넘어갈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저는 그냥 그것만 말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한 몇 주 전에 달러가 더 이제 그런 차별적 성장이 미국에 있을 거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될 거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좀 오르긴 했지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 얘기를 저희 형이랑도 얘기했는데 형이 그래 나름대로 논리가 있긴 한데 근데 환율은 그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하면 안 돼라고 하더라고요. 존나 확신이 있었는데 그래 했는데 형이 맞았어요. 저희 형이 맞았고 달러는 지금 멈췄죠 거의 20원에서 1120원, 330원이고 사실 이분들 워낙 전문가시고 똑똑하시보니까 맞을 거 예측이 맞을 건데 저희가 통계할 때도 95% 얘기하잖아요. 뭐 그 정도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고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나의 부분, 파편일 뿐이지 퍼즐 조각 중에 하나일 뿐이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 저는 투자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 지금 4분의 3이 좀 더 강세 쪽이었죠. 이제 2분기 이런 거는 이제 강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논리가 말이 되고 하는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확신을 갖고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얘기 많았어요. 약간 보면은 좀만 더 내려주시겠어요? 좀 내려주시면은 조금 짧게. 그냥 그러면 뭐 여기까지만 뭐 하죠. 뭐 하여튼 이거 개인 투자자한테 했던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